포브스 선정 삼성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회사도 그럼 100% 가능하겠네? 특별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 2번 항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는요 의외의 소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 선정 최고의 직장 톱 10을 보니까요,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이죠. 네, 1위 삼성전자, 반짝 1등이 아니에요. 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경영 벙커 때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곳인데, 그것들을 제치고 어떻게 측정했길래 오늘 그 이야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미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직장 1위에 선정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50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천여 개 기업이에요. 700개 기업.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서 응답했으며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 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 모든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응답자의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4년 연속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 아시아권은 삼성이 유일한데 그 유일한 게 1등이에요. 네, 2023년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애플, 페라리까지. 도대체 뭘로 설문조사 했길래 삼성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기고 1등 했을까?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 요소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9가지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가치. 정말 고객에게 값어치 있는 일을 주고 있다고 직원이 그걸 느끼느냐예요. 두 번째, 인재 관리죠. 이 회사는 당신, 즉 직원을 위해서 얼마나 존중해주고 키워주고 있느냐, 이 이야기고, 직원 복지입니다. 얼마나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주느냐예요. 고객 가치는 다시 사회적 책임,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 가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느냐, 아주 본질적이죠. 고객 가치, 직원 가치, 사회 가치. 예, 느낌 조금 오십니까? 가인즈 경영할 때 이게 뭐예요? 가치 경영이잖아요. 두 번째, 인재 관리. 최고의 인재를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가, 물 좋은 회사 만들어주고 있는가, 육성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임금 수준 좋은가, 공평한가, DEI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직원 복지입니다.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고 있거나 근무 여건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거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이 9가지 요소입니다. 다시 질문 형태로 바꿔서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9가지 질문, 삼성이니까 뭐 그 큰 기업이니까 됐지, 그렇습니까? 최고의 직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사의 규모가 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아원에 기부를 많이 했어. 루안다 내전이 있는 곳에 거기에다가 우리 기부금 줬어. 요런 이야기 했어요. 회사가 좋다 하면 좋은 일에 돈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과거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 때는 어쩔 수 없다, 쓸 때 잘 쓰자, 이런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이른바 좋은 회사다, 좋은 개인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승처럼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냐,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직원들에게도 잘해주고 이웃사회에도 잘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좋은 회사가 아니죠. 좋은 회사가 뭐예요?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산해서 지속 가능하게 있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회사의 기준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임금 수준이 좋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더백 기업 현장에 가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대기업만큼 월급 못 주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언더백 기업도 대기업만큼 월급 줄 수 있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64%까지 났습니다. 이미 50% 가까이 났고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산성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임금을 대기업만큼 못 주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임금이 전체냐, 삼성전자가 월급 많이 준다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탑 클래스입니다. 금융권을 제외하면 아마 1등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탑 클래스인데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요 사실은 절대적 기준하고 큰 상관없습니다. 블라인드 지수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조직 내 직장인 행복도 측정 조사예요. 그랬더니 업무 의미감 이게 65.3%, 워라벨 31.3%,
복지 23.8%예요. 워라벨과 복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물리적인 생산성 요소와 직결되지만 이 업무 의미감은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은 스타트업일수록 작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삼성이 1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포브스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하우스 안에다가 뭐 짐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러는데 크리에이티브 랩이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성 실험실이 있는데 자 크리에이티브 랩을 들어가 보니까 삼성 C랩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티브 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입니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격려합니다. 참여자에게는 1년 동안 현업에서 벗어나서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된 근무 환경, 그리고 수평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다. 결과물이 삼성전자에 활용되는 경우는 인센티브 지급해주고 우수 과제는 스타트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C랩 스핀오프 기회 제공해주고 초기 사업 지원 5년 내 재입사 기회도 부여해주고 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임직원 1585명, 육성 과제 391개가 나왔어요. 사호가 안에 없어요. 저기 연세대에도 나와 있고요. 저쪽 어디입니까? 저 용인 위쪽에 그 신도시인데 거기에도 또 나와 있고요. 아웃사이드 랩도 있고요. 인사이드 랩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2012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도 좀 있습니다. 솔티드, 망고 슬레이브, 룰루랩, 에바. 그래서 뭐 코스닥에서 투자 유치하기도 하고요. CES에서 최고 혁신상 받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투자 받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삼성전자 직원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창의력을 길러주는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매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창의력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스핀오프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복귀합니다. 사내 벤처 한번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한 사내 문화가 됐고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 3명이 모여가지고 막 일하는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그런 문화를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업스러운 문화를 조직 내에 전수하고 확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2012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10년 넘었잖아요. 그게 저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혁순 교수님이 쓴 대전환시대 사람경영 혁신 기반 초경쟁 환경에서 사람 경영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준 이야기 제가 몇 가지 화면만 가져왔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죠. 고용관계의 4가지 유형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회사가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낮았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은 높았죠. 과투자 모델이죠. 근데 지금은 해주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은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리더가 한 사람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어떤 혁신을 좀 새로운 방법도 제안해 보시고요. 뭐 일하다가 좀 새로운 영역이 있으면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는 것이 양 교수님이 좀 정리해 놓은 모델이에요.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가 상위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렬이 돼야 되고 목표부터 실행까지 그가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방향성으로 넘어가야 일하기 좋은 직장. 우리 회사 추천하고 싶어. 양 교수님은 그래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일하기 좋은 직장의 지금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회식 가서 하는 거고 일은 수직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통합돼야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성 요 사이가 학습지대입니다. 미아이가 이야기했던 능력과 요구 수준의 상관관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몰입, 즉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치와 요구 수준의 한계치 그 2가지가 적절한 긴장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져 가더라. 뭐 요런 관점입니다. 요게 학습지대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심리적 안정감에 관련돼서 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보십시오.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책임감과 심리적 안정감 요 2가지가 둘 다 높은 쪽 요 러닝 존이죠. 높은 성과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과 학습이 중심이 되고
그 논문에서 제시된 각 병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그 아티클이 나온 것이고요. 외부적 동기는 어때요? 금전적 보상과 상사의 기대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있던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재적 동기 모델은 호기심, 흥미, 보상, 성취감, 다양한 것들이 개인이 선택한 동기들이 있죠. 개인의 내재된 어떤 그 동기가 선택되어지는 거죠. 작은 성취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의미라는 단어, 성취라는 단어, 경영자 여러분들이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때에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진척감이에요. 진척감이에요. 인센티브가 아니라 진척감. 그래서 이 진척이라는 단어도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척이 지금 좀 어때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 구성원들은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 창의력이 높아진다. 여유자원 마련하기도 비슷합니다. 아유, 대기업이니까 3M이니까 예, 근무 시간의 15%를 구글 여러분들 제가 가끔 예를 들죠. 70대 20대 10%, 현업의 70%, 신사업의 20%, 10%는 개인이 생각하는 정말 이제 미래 사업의 10%. 그래서 20% 혹은 10%를 아이고 뭐 이거 구글도 보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내내 현업에만 몰입하다가 6개월 끝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7대 2대 1의 원칙입니다. 대기업이 직원들 1000명 되는데 1000명 되는 회사가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 일주일에 10%만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직원 수 5명이에요. 직원 수 5명일 때 금요일 날 오후 4시간 정도는 개인 프로젝트 하는 시간을 한번 투자해 봅시다. 어떤 게 쉬울까요? 월급이 200만 원 받을 때의 10%인 20만 원을 다양한 곳에 기부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월급 1000만 원 됐을 때 10%, 100만 원을 주변에 기부하는 게 쉬울까요? 생각해보면 돈 많을 때 이렇게 100만 원 하는 거 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통계조사나 제 주변에 경험을 볼 때도, 그리고 저의 경험을 볼 때도요, 200만 원 받았을 때 20만 원 주변에 이렇게 베푸는 재정 관리 못하면 2천만 원 받아도요, 뭐 200만 원 그거 못합니다. 규모가 레버리지가 아직 작았을 때 일부를 베푸는 거 있죠. 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용돈 받았을 때요, 반드시 10%는 저희는 기독교 신앙이니까 교회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든지 하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 수준이 됐죠. 10%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 그 채널이 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고민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10%가 아니라 한 20%는 베풀어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월급이 좀 더 올라간다면 한 30% 정도, 아니 한 50%까지는 내가 받는 급여 중에서 한 50%까지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재적 만족감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거 점점 올라가는 거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일 동안 막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엔 또 나를 위한 시간을 또 써야 되고, 뭐 주중에 그렇게 했으면 주말에는 또 나를 위해서 또 어디 갔다 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정말 바쁜 중에도 일주일 중에서 그래도 몇 시간은 좀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 그게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죠. 제가 좀 사설 같았습니다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제가 현장에 가서 다양한 형태로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지세요.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에 그 첫날이라도 목표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 제가 맞닥뜨리는 저의 현실은 뭐냐면, 이 강사님 그거야 뭐 지금 강사님이 대기업 이야기 좀 하시던데 그거는 뭐 대기업 여유 있을 때나 하는 이야기고 중간관리자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여가지고 제가 뭐 안 만나면 뭐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저는 그 사실은 뭐 안타까움이죠. 제가 그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 5명일 때 혹은 50명일 때 구성원들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거 500명 된다고 그 공간 안 생깁니다. 직원 2명일 때 딱 1명 채용해서요, 둘이서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경영자가 뭐 사장인지 영업사원인지 모를 때, 그때라도 구성원과 앉아서 우리 목표를 좀 가져봅시다. 우리 피드백 좀 해봅시다. 우리 목표를 구체화시켜 봅시다. 우리가 현장에서 배운 건 뭘까요? 우리가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뭘까요? 요 시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도 5년 지나가고 저렇게 살아도 5년 지나가고 5년 후에 생존의 문제 고민 안 할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생존의 문제 고민 안 할까요? 이것도 대기업 오해입니다. 대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여유 있게 일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망할 거 항상 고민하고 그래요. 거기 구성원들은. 태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아웃 오브 박스한 생각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왜 저래 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경영자에게 뿐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4년 연속 선정된 것은 그 회사의 성과, 영업이익 혹은 어떤 그 매출 규모 그리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이런 것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요소는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고 업무에 의미감이 있고 일하기 좋은 직장, 좋은 관계 혹은 어떤 성취감, 일의 어떤 몰입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느냐가 포브스가 선정한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또는 노동연구원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규모나 객관적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 변화의 가능성과 속도가 빠른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